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이 가능한 범위는 법령에 따라서 허용되는 범위에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데요. 변호사라 하더라도 금융계좌 등 추적은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고 영장 발부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이걸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이 있는데 국회가 아무리 권능이 세다 할지라도 현행법을 이길 수는 없는데요. 개인정보법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는 행정법이 있다 할지라도 국회가 어떤 국감에 증인을 출두하라. 국회 권한은 입법 권한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헌법 내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어서 입법이 행정 권한을 침범할 수는 침범하거나 사법 권한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견제 속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경찰이나 검사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 부분은 행정권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 부분이 제가 보기엔 자유민주제를 이탈하고 있는 여러분 뚜렷하게 이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권한을 가져올 권한은 국회에 없다라는 거죠.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회의 권력이 부여야 되는 것이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장 없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다음에 상대방의 장부를 들여다보고 강제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한다는 조항은 근본적으로 현행법을 개인정보법은 형사 문제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형법인 부분을 초월하고 있다라고 행정법으로 형법을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영장 없이는 그런 것이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헌법에도 나와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헌법을 어기고 있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헌법을 뚜렷이 어기고 있다. 그래서 속히 국회가 그 공적인 부분에서 자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도 사적인 부분에 개인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러다가 증거 수사를 사실상 수사이거든요. 그렇죠. 출두 명령이 있어도 경찰에서 오라 그래도 죄가 없으면 굳이 안 가도 되는 부분이라 변호사를 통해서 대신 서류를 대신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 청구에 의해서만 이게 나를 갖다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있어요. 체포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되는 어떤 범법의 조항이 없으면 무조건 그 회사를 뒤지거나 내 갖고 신이 아닌 이상 티끌만한 거라도 걸면 걸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가 멋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사법처리라니, 너 출석한 사법처리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특히 이 조항은 이게 행정법이 형법을 이길 수 있느냐? 행정법인데 사실은 행정권한 그렇죠. 그 국회 자체가 거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거죠. 의무 없는 일을 갖다가 시키는 때 권한 남용의 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어찌든지 헌법 체계, 헌법과 법률을 따라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어떤 자리에 국감에 출석하라 마라 그거 자체가 행정법 그렇죠. 강제 조항인데 어디를 갔다가 사람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오라 가라 이게 강제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에 의해서만 어떤 경찰도 이렇게 강제 소환을 하거나 체포해 갈 수가 있는데 강제로 출석하게 하는 것 자체가 강제 구금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라 마라. 그래서 상대방 유기에 의한 어떤 그런 범죄도 이게 해당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남의 영업 비밀을 장부 같은 거를 함부로 하시면은 이거 회사로서는 곤란한데요. 그게 1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그걸 누가 배상해 줍니까? 그 형사부분이라 하시더라도 CCTV 검열자자 그러면 거절해야 되는데 왜냐면 누출됐을 때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약간 산법죄를 당하게 돼 5년 후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당연한 건데요. 형사분이 오시라 형사가 경찰 아닙니까? 경찰이 요구를 하더라도 검사가 요구를 해도 영장 청구하지 않고는 거절할 수 있어요. 영장에 의해서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국회가 존재할 수 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국회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의무 없는 일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권한 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이 법이 사라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민간인에서까지도 사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회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 사찰하는 거거든요. 사실 국정원도 할 수 없고 어떤 경찰이나 검찰도 할 수 없는 일을 언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은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것인 겁니다. 민간인 사찰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강제로 이렇게 자료를 내놔라 이게 자체가 사찰이죠. 뭡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어상에서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사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조사하는 권한은 경찰과 검찰에도 없는데 이렇게 사찰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적으로 개인 자료를 갖다가 내라 마라 이게 자체가 황당한 건데 수사기관만이 불러다가 조사할 수 경찰과 검사만이 그 다음에 영장 청구를 통해서 구속시킬 수 있는 일인데 출석 안 하면 그 자체가 사법 처리된다니 그렇죠. 영장이 필요 없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판사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하거나 금융계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국회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법원의 영장 같은 거는 필요도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영장 없이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거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을 할 수 없다. 근데 국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남의 집 와서 체포할 수 없다.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정신건강보건법에서도 자영업자인 이런 부분들이 중고청 시장에서 이렇게 앰뷸런스 자영업자를 공시 살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등록을 해서 신청하다. 그분들이 사람들을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잡아다가 병원에 넘긴다. 이게 범죄 납치 구금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정신건강법은 행정법이기 때문에 형법보다 하위 법령입니다. 형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행정기관의 장애를 할지라도 남의 집안에 들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임의로 이렇게 영장 청구 없이 범죄한 사실도 없는데 정신의 건강 5천 원의 정신의 건강이 이상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이죠. 범죄만 안 저지르면 되지. 국가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완전하든 나도 국가 차원에 신경 쓸 일은 아닌데 범죄에 소지가 있다 그러면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범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범죄 저질렀을 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시면 돼요.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냐 이랬을 때 그래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이렇게 체포가 가능하지도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영장 청구 없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헌법과 법률 체계를 무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행정법은 형법을 이길 수 없으므로 112에 신고해서 끌려가지 않을 보호 요청을 하면 경찰관은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응해줘야 됩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싶다 그러면 당사자들을 가족이 됐든 아니면 구급차 대원이 됐든 그래서 119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놓으면 가서 경찰서가 조사를 고소한다 그러면 111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뺐거나 이러면 그렇죠. 이게 절도죄에 해당하거나 강제적인 구금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호사 연락도 못하게 하고 강제 구금에 또는 강제 구금에 해당합니다. 경찰차에 태웠다 할지라도 그것도 강제 구금에 해당합니다. 애인을 자기 차에 태워서 10시간 돌아다닌 사람의 강제 구금 행위로 납치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도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함부로 어떤 장소에 자동차 아니라도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원, 정신병원이라도 가둬서는 안 된다. 그거 자체가 형법을 어기고 있고 이렇게 정신건강법은 행정법인데 형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영장 청구 없이 마구 체포한다는 것은 되게 황당한 일이고 그것을 국회가 이렇게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완전히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회의 권능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국회 독재로 비춰진다라는 것, 독재로 비춰지고 이건 중대한 어떤 그렇죠 권한 남용에 해당하고 중대한 국가적으로도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변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전협정 중 휴전협정입니다. 아직 전쟁 중인데 우리 국가가 이상하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이탈하여서 이상하게 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장 집행을 할 때 변호사는 영장 발부 신청을 통해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영장 발부 시에 영장이 범시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 가령 계좌 추적을 하고 싶다. 어떤 범죄에 의해서 상대방의 우리 자금이 들어가거나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 법적으로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계좌에 대해서도 이렇게 법령 그래서 영장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에 그래서 이쪽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와 연관된 자금이라든지 범죄 자금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 발부 시 영장이 명시된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영장의 원본 제시 없이 원본 제시 자료 제공을 복사본은 안 된다는 거죠. 영장 집행 시에도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상대방의 계좌에 대해서 이쪽도 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영장이 허용이 된다면 우리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랬을 때 이유가 있었을 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그쪽 계좌를 우리가 뒤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그쪽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을 때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싸게 터무니없는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좌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이 허용하면 판사가 허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쪽에서 계좌를 뒤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의 계좌 추적은 탈루 방지를 위한 목적일 때 허용이 되고 그래서 개인의 경우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비해서 어떤 과다한 수산을 수여하다 판단하면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영장 청구위에서만 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행법을 어기고 행정법은 현행법을 이길 수 없어요. 관련된 법적인 근거 없이 영장 청구 없이 개인정보법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의 계좌 추적도 영장 발부위에서만 국세청의 변호사를 국세청의 어떤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수상한 자금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공적인 금융기관들이 금융거래원이라든지 이런 감시하는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좀 힘들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형사 차원의 금융계를 추적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보다 금융거래 및 실명보장에 대한 법률에 정한 절차 금융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걸리시면 이렇게 이쪽에서도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법 처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국세청에 조세 포탈로 하거나 연결하거나 신고 보고 고발한다는 거죠. 너에게 어떤 불법적인 자금에 대해 의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통보를 요청을 하거나 이게 관련된 법적인 다툼이 있었을 때 이쪽이 고발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이 이것을 신고를 할 수도 있고